주식과 경제의 기초를 만화로 쉽게 알려주는 퉁개미툰.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 퉁개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지표 소개 두 번째 시간으로 금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5월의 기준금리를 25bp, 즉 0.25%포인트 인상하고 나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중반 이후 주가 하락을 만들었던 금융 긴축, 즉 금리를 올리고 금융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긴축 정책이 중단되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금리와 증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얘기할 만큼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개념도 어렵고 알아야 할 내용도 많아서 한 번의 동영상으로 금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리와 채권의 기초 개념 총정리는 저의 인스타그램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 경제지표 보는 법 동영상에서 모든 경제지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1. 방향성, 2. 속도, 3. 절대 수준입니다. 먼저 방향성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대표적인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볼까요? 미국 연준은 2021년부터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022년 들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장금리는 이런 기준금리 상승을 미리 선반영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죠. 즉 2021년부터 시장금리의 방향성은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선행합니다. 최근 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와는 달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조만간 중단하고 언젠가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 예상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미국 S&P 500 지수는 상승합니다. 증시 참여자들은 미국 연준이 통화 완화적으로 전환할 것이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빨간색 선은 2010년 이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4년 이후 시장금리는 지속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점진적 상승이었다면 2022년 금리의 상승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17년에서 2018년에도 빠른 금리 상승 시기가 있었지만 이때보다 2022년은 금리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것이죠. 이 차트에서 노란색 선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미국 시장금리와 코스피 차트를 같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을 시작한 동학개미 분들은 금리가 하락해야만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와 금리의 방향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즉 주가와 금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는 것이죠. 서로 아무 관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금리와 주가가 동반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경기가 좋아지니 주가도 오르고 시장금리도 점진적으로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2019년 이후에도 금리와 증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동반 하락했던 것이죠. 물론 이 시기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었습니다. 한편 2020년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양적 완화를 시작하자 증시는 상승합니다. 금리와 증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죠. 2021년 시장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주가가 급락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22년 시장금리는 매우 빠르게 상승했고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급격한 금리 변동, 즉 빠른 속도가 주가와 금리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모습은 어떨까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코스피는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네요. 이렇게 때로는 같은 방향으로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금리의 방향과 속도를 잘 팔로우하면 증시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금리와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증시는 더 상승할까요? 이번에는 경제 지표 보는 세 번째 측면인 절대 수준을 보겠습니다. 2018년 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이 하락의 원인을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시장 금리의 절대 수준이 증시가 더 상승하기 힘들 정도로, 즉 경기 침체를 가져올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리의 절대 수준이 높으니 증시와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바꿔버린 것이죠. 증시는 2017년 말부터 하락했고 금리는 좀 더 오르다가 1년 뒤에 2018년 말을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하반기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게 됩니다. 즉 증시가 먼저 하락하고 시장금리 그리고 기준금리 순서로 하락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을 이미 금리의 절대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향후 시장금리가 더 하락할 것이고 증시는 더 상승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는 금리의 방향성을 중요시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증시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금리의 방향성이 하락이라 하더라도 금리가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죠. 즉 절대 수준을 중시하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동영상 경제 지표 보는 법 CPI 편에서 얘기했듯이 하반기 CPI 하락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하락하지 못하면 시장 금리의 방향성도 애매해질 것이고 그때는 금리의 높은 절대 수준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높은 금리가 고혈압과 같다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중요한 경제 지표인 금리와 증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앞으로 금리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툰개미 유튜브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